자,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시작했죠. 도쿄 상공에 사람 머리가 떠다닌다라는, 정말 요즘에 기자분들은 제목을 잘 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쿄 상공에 사람 머리가 떠다니다니. 참 제목을 잘 짓는구나. 요즘에 정말 와, 저 정도는 해야 기자님 하시는구나 라고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지은 줄 알았더니 진짜 눌러보니까 처음 뜨는 사진이 이거였어. 야, 도쿄 상공에 보셨죠 이거? 사람 머리가 떠다니. 야, 이거 누가 생각했냐? 야, 이거 기절하지 않겠어 잘못하면? 지나가다 고개를 들었는데 위에 사람 머리가 이렇게 떠다니면,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니까 다행이지 한 5개 6개 떠 있으면은, 야, 이거 공포영화잖아. 야, 역시 혹시 못 본 분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저런 거에다 이제 막 공기 넣어서, 와, 야, 저걸 저렇게 띄운다는 거잖아. 와, 아니, 다 좋은데, 야, 역시 일본이다.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저만 그렇게 느끼나?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 아니, 뭐,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입혀주던지, 이렇게. 아니, 그래야지 머리만 달랑 떠다니면은, 야, 이게 무슨 공포영화지. 좀 이렇게 손발은 해줘야, 뭐 이렇게 좀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느낀 분 있을 겁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분. 이게, 누구 생각나십니까? 딱 본 순간. 그쵸, 여러분들 딱 있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 처음에 이거 모델인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간대. 아니, 거의, 야, 이게 싱크로율 96%. 똑같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야, 잠깐만, 저게 한국인이 만들었나? 아니, 누가 보더라도 천혜 형님 닮았지 않나? 저 풍선에 날아가면서 말도 할 것 같잖아. 제가 LA에 있던 것부터 시작하자면 이러면서 말할 것 같은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저 풍선이 지금 일본 상공에 지금도 있죠. 이렇게, 동동동동동동동동동 떠다닌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지금도 떠서 다닌다라고 하는데, 크기가 20m짜리 저런 찬호 형님이 지금 일본 상공을 휘젓고 있다고 하고, 자, 이제 도쿄올림픽 시작하니까 올림픽 응원할 겸 뉴스 좀 보면은, 우리 선수단이 일본 가서 자기 선수촌에 이걸 걸었다 그러죠? 이것도 유명하죠? 한국인들이 머무르는 선수촌 이제 베란다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어 옵니다 라는 멘트를 걸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뭐 5천만 국민들의 지지가 남아 별게 아닌데, 일본이 보기에는 저기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님 얘기니까 이게 정치 문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저 문구 자체가 이거죠. 금신전선 상유시비, 한자서 죄송합니다. 신에게는 배가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얘기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천만 영화 명량의 전 찍잖아요. 명량의 전 을돌목에서 박살을 냈다. 이제 뭐 이러니까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올림픽 정신에 맞게 행동을 해라. 또 올림픽 정신은 그럼 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탁월함, 우정, 존중 이런 게 올림픽 정신이니까 좀 우정과 존중을 생각해라 이 말인데, 쳐들어온 건 너희잖아. 아니, 개인적인 생각엔 우리가 쳐들어갔으면 물론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쳐들어갔으면. 근데 우린 침략을 받은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만 보면은, 아니 너희는 우정과 존중이 있으면은 독도 그렇게 표기하고 우길기 응원하냐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라니까 뭐 우길기를 안 거는 대신에 뭐 저 철수하기로 했다, 현수막을 교체했다 그러는데, 교체한 현수막은 이런 현수막이랍니다. 범 내려온다. 근데 이걸 교체하는 게 재밌는 게, 교체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두 번째 현수막이 내려왔잖아요. 야, 이거는 준비하시는 분이 확실히 계획이 있었어. 이게 분명히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D를 쳐서, 내고를 쳐서 우길기랑 이게 퉁치셔서 내린 다음에 두 번째 걸 잽싸게 걸은 거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시간도 걸릴 텐데 바로 건 거 봐서는 뒤에 이미 갖고 있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가 이 건 게 아닌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걸 안 말해줬으면 섭섭할 뻔했다. 두 번째 건 쓸지도 못할 뻔했는데 요걸 또 거셨다. 세 번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하여튼 현수막을 이제 잽싸게 교체해 주셨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쳐들어왔지만 뭐 진 전쟁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후쿠시마산 음식 기피했다고 마음을 짓밟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건 마음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후쿠시마산 말고 그러면 저기 다른 거 도쿄산이나 뭐 저 남쪽에 있는 거 뭐 그런데 오사카산 이런 거 주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안 짓밟을 수 있는데, 하여튼 또 저걸로 이제 티격태격한다 그러는데,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가 됐던 이렇게 하여튼 옆에서 조그만 것도 이렇게 서로 이 티격태격을 자주 하는 뭐 거의 뭐 애증의 관계죠. 자, 그런데 저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 드시는 분 많으셨을 거예요. 커피클럽이라는 국가 연합들이 있어요.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던데, 커피클럽이 뭐냐면 모여서 커피나 마시는 클럽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커피클럽이에요. 모여서 그냥 별 얘기할 얘기도 없어서 커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커피를 마시는 클럽인데, 아니 국가들이 왜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있냐. UFC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조폐는 UFC가 아니고요. 이게 유나이팅 포 컨센서스니까 어떤 합의를 위한 연합체 뭐 이런 말이죠. 뭐를 합의라는데,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커피나 마시자, 이런 국가들의 연합체인데, 어떤 국가들이 들어있나 보면 한국이 있고요. 우리나라 꼬레아가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건 뭐 유럽이고 남미고 이건 파키스탄, 인도 옆이고 과연 얘네는 뭐 하는 데냐? 유엔에서 가장 힘센 기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일명 안보리가 있는데 강제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실상 유엔의 헤드죠. 헤드. 유엔의 알파요 오메가인데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사적 강제 조치도 있어요. 유엔이 어디 개입하고 그러는 거 있죠. 유엔군 들어가고 그런 거를 결정하는 이제 소위 안보리인데 막강하죠. 옛날에 한번 나왔지만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이 5개 있습니다. 반드시 얘네들이 오케이를 해야 유엔이 움직일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있는데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우리나라도 몇 번 했어요. 2번인가 했는데 안보리에서 뭐가 통과되려면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어야 되고요. 올 찬성. 그리고 나머지 10개 국가 중에 4개 국가가 찬성해서 9개국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이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이게 GDP 순입니다. GDP 순으로 봤을 때는 일본, 독일,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까지 이런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가고 띄엄띄엄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얘들은 패전국, 여기는 패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먹혀있던 상황이니까 패전국 대 승전국끼리 나누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만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들어가 있다. 당시에 이제 중국이 아니라 처음엔 대만이 들어갔죠. 대만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중국이 들어왔는데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패전국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옛날에 패전국이고 지금 우리가 일본, 뭐 독일, 인도 이런 데 이제 나도 힘이 센데 나도 상임이사국에 넣어달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해야 된다. 5개 말고 9개로 만들어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각 대륙의 나름 강자들이 상임이사국에 나도 넣어달라. 막강하니까 진출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거 벌써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해야 된다. 9개국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했던 요 국가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을 기억해 두시면요. 자 이제 그러면 커피클럽이 뭐하는 모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간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죠? 됐어. 끝! 회의 끝! 커피나 마시죠. 그래서 커피클럽입니다. 자, 그쵸? 끝이요. 끝! 얘기하면 끝이지. 우리 뭐 얘기할 게 있어. 의견이고 뭐고 의견 드릴 필요 없이 반대죠? 끝! 그럼 나머지 아래는 왜 커피나 마시냐? 이탈리아나 이쪽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노. 끝! 오케이.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한일보다 조금 더 세요. 여기는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잖아. 여기는 종교도 달라서 나라를 반으로 서로 내전하고 뭐 힌두교, 이슬람교니까 당연히 반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인도, 파키스탄은 74년에 원수예요. 원수. 아직도 싸워. 종교 분쟁이 종교 다르잖아. 거의 원수나 다름없고 서로 또 핵보유국이잖아. 서로 핵미사일을 이렇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브라질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아르헨티나가 싫다. 알 수 있어요. 저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냥 뭐 이유는 없는데 그냥 싫다는 거죠. 그쵸. 옆 나라들은 보통은 그럴 수 있어. 그냥 무조건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가 무슨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야유를 한답니다. 왜 야유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아르헨티나가 그냥 싫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팀이 오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유명하죠. 특히 축구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튀니지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전 브라질 국민은 튀니지는 그날 1일 동맹국이 된답니다. 튀니지 응원하느라고 그래. 아르헨티나하고 튀니지하고 싸우면 전 브라질이 튀니지를 응원하면서 형제요 이러면서 뭐 브라더 국가 이러면서 튀니지아를 외친다 그래. 튀니지아를 흔들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화기애가 돼. 우리도 뭐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꼬레아를 브라질이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그건 뭐냐면은 그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언젠가 여자 핸드볼에서 이겼대요. 그때 전 브라질이 꼬레아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두 꼬레이아를 전 브라질이 외쳤다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U19 농구 대표팀이 U19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7경기를 하는 건데 7경기 중에 6경기를 졌습니다. 6연패 했어요. 게다가 조금 진 게 아니고 전 농구에 관심 많으니까 대패했어. 대패. 한 30점씩 차이가 나. 거의 40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졌어요. 6연패. 근데 갑자기 칭찬이 쏟아진대. 실전 6패 마지막 경기 1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1승도 리그전이 아니라 최하위 결정전이야. 이게 16강인데 15위냐 16위냐를 결정하는 15, 16위 결정전이에요. 야, 우리나라 웬만한 대회는 15, 16위 결정전을 16개가 참가했는데 이러면 야 장난하냐고. 연습 제대로 안 했냐? 니네 준비 제대로 안 했구나. 엄청 뭐라 그래야 되는데 이 15, 16위 결정전이 일본하고 싸우는 거죠. 야 지금 6연패 했거든요.
됐어. 6연패고 나발이고 이기면 칭찬. 오케이. 이기면 돼. 6연승을 했어도 이걸 지면 안 되는 거죠. 6연승을 했어도 지면 어디 현해탄을 헤엄쳐야지. 니들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 지금. 야 배 타고 와. 나루 빼고 밀고 와라. 6연패를 하더라도 일본을 이기니까 95대 92 또 극적으로 이겼어요 나름. 그래서 16개 팀 중에 15위 코레아, 16위 일본. 이러니까 칭찬. 최선을 다했구나. 아, 니들은 대한의 기계가 살아있네.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의 마음고생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16개 중에 16위 했는데 뭐 하여튼 칭찬을 했다 그럽니다. 아마 그 금의 환영이라 그러죠. 꽃 걸어주고 이런 거 꽃다발 걸어주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꽃다발 걸어주고 인터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36점 12리바운드나 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어려운 게 뭐였죠?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한국이니까. 자 이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왜 커피클럽이 커피클럽인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여기 이 4명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겠대요. 추가로. 여기는 무슨 말이 필요해. 커피나 마시면 되지. 여기 찬성표 날릴 분 있습니까? 그럼 뭐 커피나 아메리카노가 맛이 좋네요. 당신은 라떼입니까? 저는 모카인데 뭐 이러면서 커피나 마시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뭐 그런 거고. 게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국가들은 그럼 요 국가들대로 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는 커피 마시면서 모이는데 쟤네도 사실은 약간의 모임이 있어요. 저 커피클럽처럼 공식적이진 않지만 G4라 그러는데 상임이사국 확대를 원하는 국가들 서로 니즈가 맞으니까. 이미 2000년대부터 기사가 2005년 기사인데 일본과 독일도 G4는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손잡고 저 네 나라는 같이 올리니까 이미 저 때부터 커피클럽은 나름 역사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G4에 맞서는 커피클럽.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월드컵 하는 것도 아니고 G4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마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커피클럽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다른 이름도 있어요. 동지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겨울의 동지 아니고요. 어깨 걸고 가는 동지. 알 수 있어요. 이름 확 와다. 그치, 동지지. 그 정도면 동지지. 갑자기 왜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가 내 동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무슨 뭐 저런데 파키스탄 갑자기 동지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다. 라이크 마인디드 클럽. 이 마인드를 이렇게 같이 하는 클럽이 되니까 그쵸, 충분합니다. 형제의 나라지. 그 정도면 형제의 나라다. 자, 물론 우리는 그런 거고 저 커피클럽은 그런 거고 G4는 G4대로 여전히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한다 그러면서 2020년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유엔 상임이사국을 능력 있는 국가의 안보리를 내줘야 된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2020년이죠. 능력 있는 국가가 안보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도 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역시 공식 논평을 내죠. 이런 논평을 냅니다. 만약에 네가 되고 싶으면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마인드를 하나 뭉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커피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아직 조금.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정말 또 막강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막강한 우군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비 없는 우군. 그쵸? 중국은 뭐라고 하냐? G4 중에 가능은 하다. 못 빼면 일본 빼면. G3는 가능하다가 이제 중국의 입장이죠. 확대 자체에는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요거 빼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커피고 나발이고 상임이사국에 있는 중국의 반대로 사실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만 이렇게 태클을 거냐?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더 티격태격하니까. 요런 게 있죠. 얼마 전에 슈카월드를 뜨겁게 다뤘던 주제 G7 확대 논의가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10, D10, 뭐 D11 이렇게 가자는 G7을 8개, 9개, 10개로 가자는 게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 G7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보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G7 그러는데 인도, 대한민국은 빠졌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D10, 뭐 민주주의 10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번에 일본이 OK 잘 걸렸구나. 야, 커피클럽이라고 니들이 뭐 안보리를 반대.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 G7에 추가하는 것 반대. 2021년. 그래 뭐 이해합니다. 찬성할 리는 없겠지. 뭐 니들이 찬성하겠어? 뭐 그래 뭐 서로 발목 잡고 가는 거지. 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주식이 만약에 내 집이 1억이 오를 텐데 나랑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좀 껄끄러운 친구 또는 굉장히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애 집이 5억이 오른다. 아니면은 둘 다 안 오른다. 이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쵸. 내 주식 1억 오를 거. 그럼 제 주식 5억이 올라. 내 주식은 0이야. 그러면 제 주식도 0이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이게 같이 조금씩 나는 1억, 쟤는 5억을 오케이 할 것인지, 서로 나락으로 갈 것인지. 요거. 야, 이거 보니까, 물론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 게임 이론적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서로 마음을 확 열고 사랑한다 내 친구요 하면서 1번이죠. 나는 1억, 너는 5억. 그래,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겠니? 마음은 이렇지만, 야, 현실적으로는 됐고 그래. 나락 간다 이것들아. 같이 죽자 이러면서 안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지. 안고 어딜 같이 가는 거지. 뭐 경제학이고 나 말이야. 무슨 게임 이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고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무슨 G7이라는 둥 뭐 됐고 뭐 안보리라는 됐고 서로 뭐 반대하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도 반대를 하죠. 한국이나 러시아 들어오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얘도 G4 국가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커피클럽의 대상들이 G4이기 때문에 그거랑 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겠죠. 우리 안보를 시켜주면 뭐 G7 확대할게 뭐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독일도 뭐 그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막강한 우군은 아니죠. 우리의 형제지만 뭔가 조금 강한 얘기를 하는 형제들은 야 그럴 바에는 남북 통일되면 어차피 8천만 인구니까 G7 이런 거 쌈 싸먹을 수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한대요. 북한 매체가 얘기를 했다고 2021년 7월 13일에 떴습니다. 그걸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나? 그걸 그렇게 잘 알면은 야씨 좀 뭘 해보든가. 어? 내 건설주가 씨 5년 걸렸어요. 본전 돌아오는데 니들이 좀 잘했으면은 본전 한참 전에 돌아왔지. 이거 언제 도로 좀 만들어 볼까? 그 북한에 아파트 좀 깔아볼까 그랬다가 5년을 물렸네.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그걸 그렇게 잘 알면은 좀 진작에 뭐 좀 하지. 뭐 좀 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통일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통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1년 버전도 있는데 2020년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최근까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당연히 이건 그럴 것 같아. 안 봐도 감소했죠. 10년 만에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설문한 건데 대충 65% 이상은 옛날에는 통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50% 정도 절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평화 공존이 좋냐 통일이 좋냐라고 선택하라 그랬더니 통일이 내려갔고 평화 공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2018년 19년부터 각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평화 공존 쪽으로 뭔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악어입 벌어지듯이 벌어지고 있고 뭐 나이대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젊을수록 평화 공존 쪽으로 굉장히 쏠린다는 걸 알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한 30년 전만 가더라도 민족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또 민족주의 통일관 그랬는데 민족에 대한 게 좀 약해지죠. 위로 가는 게 약해지는 건데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옛날 같이 뭐 피, 혈연 이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데다가 가장 놀라웠던 게 분단을 선호하냐 통일을 선호하냐 이거를 했을 때 2019년에 크로스가 났어요. 통일 선호가 아래로 내려가. 분단 선호가 올라가.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자는 거죠. 나 힘드니까 머리 아픈 거 하지 말고 평화 공존을 하자. 분단 선호가 아니라 평화 공존. 평화 공존이 통일 선호보다 이건 거의 최초로 역전된 게 아닌가 싶은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역전이 됩니다. 이게 좀 뭔가 그쵸 하는 꼴을 보니 뭐 통일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하긴 했는데 저기 역전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뭔가 문제가 있죠. 사회에 변화가 있건 뭐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건 북한이 뭐 막대 먹은 짓을 했건 뭔가 하여튼 우리한테 굉장히 최근 몇 년간에 엄청나게 실망감을 안겨준 거죠. 여기 통일 선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럼 왜 이렇게 평화 공존을 더 좋아하냐 통일 안 좋아하고 그랬더니 이유는 관심이 없다.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몇 번 속았다는 거죠. 몇 번 속은 다음에 저도 그때 깜빡 속았네. 트럼프 형하고 누구냐 김정은 아저씨하고 손잡으면서 노벨 평화상 받는다 그랬을 때 흥분해서 주식 샀다가 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니들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무관심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향후 5년간에 그러면 저 김정은의 북한이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 같냐 하는 꼴을 보니까 좋아지긴 텄다가 굉장히 늘었어요. 좋아질 것 같다가 이때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때는 트럼프 형하고 악수하고 있던 때거든. 악수하고 뭐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가자 이럴 때기 때문에 굉장히 치솟았다가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때로 보면 되고 물론 설문조사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가져올 수 없고 재밌는 건 보면은 이건 너무 당연하죠.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남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90% 포기할 것이다는 여기 있습니다. 조만간 포기 0%. 야 우리를 바보로 하냐? 그죠? 그럼 바보로 이거 0%죠 0%딱 붙어있어 2020년에 조만간 포기는 제대로 보시고 포기하겠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아 대단해요. 핵미사일의 나를 노리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가 걱정한다가 내려가는 거죠. 어쩜 그렇지? 신기합니다. 이 보라색이 걱정한다인데 이 내려가고 있죠. 이 빨간색은 별로 안 걱정한다인데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가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이돈 케어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뭐 용병들이 오면은 그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혹시 미사일은 날라오지 않니? 뉴클리어 웨폰이 너희를 노리고 있다는데 고스트가 빨간 점을 찍었다는데 좀 있으면 떨어지지 않겠니?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마이 동풍이죠. 뭐 어쩌라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아이돈 케어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하여튼 통일에 대한 뭔가 인식 전환 아니면은 좀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쿄올림픽 무관중이지만 안타깝게 무관중이지만 선전 많이 해서 금메달 많이 따주기를 바라고요.